예, 안녕하세요. 예, 어머니 잠도 잘 못 주무시고요. 예, 예, 뭐 주무시다 악몽도 많이 꾸세요? 예, 네. 그리고 뭐 자다 깨서 이렇게 뭐 뭔가를 하고 그걸 갖다 기억을 못 하시는 일도 있다고 하시는데, 예. 어떤 경우에 좀 그러세요? 아유, 5월 1일 날이요. 네네. 우리 딸한테 3시 반에 전화를 했대요. 새벽 3시 반에요. 예. 네. 근데 제가 그거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네. 모르는데 전화를 와가지고 뭐 빨래를 했다고 그러고 뭐를 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근데 그날 초저녁이 떡을 갖다 줬는데 네네. 저 백화점에다가 놔뒀는데 그것도 다 가서 먹고 물도 끓이고 그런 거를 하나도 몰라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물 필요는 컵 저기가 그렇게 뜨겁고 네네. 그 정도까지 됐는데도 하나도 듣고 모르고 있거든요. 기억들이 이렇게 안 나시고. 예. 예. 어머니 말씀을 들었을 때요. 무엇보다 좀 어머님이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많이 좀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 걱정이 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치매는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예, 그 치매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 치매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몇 가지 좀 증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기능 장애, 그러니까 내가 인지하는 것들이 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이나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 행동 심리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일상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능력 장애 같은 경우는 뭐 판단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 건망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 심리 증상은 감정 기복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뭐 답답하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공격성이나 아니면 어떤 충동적인 행동들 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 능력에서 내가 이제 길을 못 찾는다든지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돈을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요새는 보건소에서 검사도 좀 잘 해주거든요. 이제 보건소에 가셔서 이제 검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혹시 이제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싶으면은 의료기관으로 이렇게 토스를 해요. 그래서 이제 치매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요새는 시스템이 좀 잘 되어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어머님 집에서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이제 간이 테스트들을 갖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나는 건망증이 심하다. 두 번째, 나는 감정 기복이 심하다. 네, 세 번째, 나는 방향 감각이 둔하다. 네 번째, 나는 이제 지인들을 갖다 잘 알아보지 못한다. 다섯 번째, 말이 생각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는다. 이 중에서 한 3개 정도 이상 해당이 되면은 이거 내가 조금 경도 인지 장애, 좀 인지에 조금 기능이 떨어져 있을 수 있겠구나. 치매 초기 증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그 검사를 갖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치매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제 어머님이 뭐 답답하다든지 불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방에서 이야기하는 화병하고도 좀 연관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화병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고 또는 이제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증상들도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이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아니면 열감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그러잖아, 또 가슴이 답답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위로 치밀어 오르는 느낌 아니면은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꽉 걸려 있는 그런 느낌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심리 증상으로는 억울하거나 분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한이 돼 있거나 이런 것들, 이런 느낌들을 받을 때 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신체 증상들이 입이 마르거나 아니면은 두통, 어지럼증 아니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어떤 이제 불면 증상들 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들 이런 것들도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다른 심리 증상으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든지 막 분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은 삶이 되게 허무하게 느껴지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렵거나 깜짝깜짝 놀라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화병의 진단 기준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어머님이 좀 이렇게 그 좀 걸리는 것들이 있다 싶으시면 가까운 한의원에 가셔서 침 치료랑 한약 치료를 갖다 병행하시면은 그래도 좀 호전들이 잘 되니까요.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까운 한의원 또 보건소에 가셔서 이런 것들은 검사를 해보시고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가슴이 답답하고 예. 금방 내 말한 거를 네네. 조금 있다 잊어버리고 예예. 그리고 그냥 불안하고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화병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초기 치매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검사를 하고 좀 정밀하게 진단을 할 필요들이 있으니까요. 예, 가까운 한의원에서 좀 이렇게 검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도와드릴 이준환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머니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어머니가 가장 불편하신 증상 2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지금 그러면은 생활하실 때 가장 불편하신가요? 불면증하고 우울증. 불면증과 우울감. 예. 예. 힘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다면 어떤 약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예, 제가 이 위하고 장약을 계속 복용하고 있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위하고 무슨 약? 장약을. 장약이요? 예, 장약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복용하고 있었고. 당약이요? 장약이요? 장약이요. 장약이요? 당뇨약? 아니요. 이 창자할 때 장이요. 장이요? 장약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약이랑 또요? 장약하지 않습니까? 예. 대소변을 제대로 대변을 변비하고 설사를 제대로 안 되니까 장약을 계속 아, 복용하고 예. 대변 때문에 드시는 약이요. 네. 예. 장약하고 예, 위장약, 장약, 그리고 불면증 약을 계속 먹고 불면증 약이요. 네, 이뇨제를 계속 먹고 있고 이뇨제요. 네, 그리고 예. 갑상선 저하증을 지금 갑상선 저하증이요. 네, 한 예. 8년 먹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님께 지금 우울감과 불면 이 2가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예, 지금 어머니가 우울감 그리고 불면 이러한 증상들은 이 갑상선 질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위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저하, 침체 같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러한 증상을 호소하신다고 해서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알고 계시지만 이러한 이제 복합적 그리고 전신적인 상황에서는 빠른 치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물론 어느 것 하나 지금 오랫동안 드셔온 약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약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약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몸의 침체, 어딘가 모르게 침체되는 증상은 대부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를 직접 뵌다면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약부터 먼저 선별해서 줄여 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지금 약을 복용하시는 게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약 중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하고 싶다고 먼저 여쭤보세요. 그리고 우울감과 불면증에 대해서 개선을 할 때 불면증을 쉽게 개선할 수는 없지만 우울감에 대해서는 한약을 통해서 치료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울감을 느끼는 이제 가장 큰 한의학적인 포인트는 자꾸 몸이 위축되고 약해지면서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이 부족할 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을 도움이 되는 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기력과 동시에 우울감을 좀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불면증을 좀 더 길게 보시고 치료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상담해 주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목소리를 들었을 때 속이라고 해서 목소리가 좀 작고 그리고 연세가 좀 높으시기 때문에 기력 저하가 기저에 깔린 불면 증상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면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수면 장애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좀 극심한 스트레스. 사실 눈 뜨고 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 스트레스의 연속이긴 한데요.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불면증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력의 저하, 그리고 평소 조금 민감한 성격, 조금 민감할 수는 있지만 이를 좀 확대 해석하거나 좀 염려를 좀 많이 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좀 불면증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약물로 인해서 불면증이 유발될 수 있고요. 혹시나 선행되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수면 장애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뭐 극심한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 뭐 기력 저하 등 다양한 원인이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한의학적 관점에서는 수면 장애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한의학적 관점에서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는데요. 뭐 열증과 허증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원인이 감기울결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스트레스와 연관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좀 많고 분노, 우울, 뭐 이런 잡생각들 이런 부분이 좀 개운하게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간의 기운은 소통을 주로 담당하는 장부인데 이런 간의 기운이 뭉쳐지고 이 기운이 뭉치다 보면 원활한 수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기운이 또 뭉치게 되면 우리 꼭 잠이 안 올 때 열이 한 번씩 오르고 또 나쁜 잡생각 하다 보면 훅 화도 나고 하듯이 이런 기운의 뭉침 자체가 또 화를 유발하고 이 화가 또 불면을 유발하고 악순환의 고리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운의 뭉침, 스트레스 부분, 감기울결 말고도 허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크게 기허, 혈허, 음허 정도 볼 수 있습니다. 기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상담해드린 어머님에 속한다고 보는데요. 기력의 저하, 나이가 많지 않아도 만성적인 피로, 이 피로가 해소되지 않고 누적이 되어 있을 때, 그리고 노년인 분들이 많이 이런 기력의 저하로 인해서 불면증 또는 수면 장애가 발생됩니다. 또한 혈액순환의 좀 저하 또는 혈액량의 저하, 그리고 음허라고 해서 우리 몸의 진액의 부족 또는 갱년기가 있을 때 이런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수면 장애는 결국에는 우리 몸을 좀 약하게 해주고 이 허증으로 빠지게 되면서 몸이 약하게 되면 또 수면 장애에 빠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장애는 몸이 약해지고 또 다시 약해서 수면이 안 오고 잘 안 되고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에 오르기 때문에 단순한 며칠 만에 뭐 며칠만 잘 못 주무시는 경우를 제외하고 약간 만성화된다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면 장애를 발생시키는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봤는데요.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성구 원장님, 우리 어머니께서 숙면을 취하려면 어떠한 한방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어머님 같은 경우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주변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침 치료 또는 한약 치료를 진행하셨는지가 가장 좀 궁금하고요. 일단 침 치료를 통해서 수면 장애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 백회라는 혈자리가 있는데 우리 머리 쪽으로 열이 많이 오르고 잡생각이 많을 때 머리 쪽을 좀 맑게 해주고 잡생각을 좀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혈자리. 뭐 이외에 손 발에도 다양한 혈자리들이 있어서 이런 혈자리들의 침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면 장애로 인해서 몸이 허해지고 그래서 또 수면 장애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몸이 약해졌을 때는 침 치료만으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약 복용까지 같이 겸하시면서 한약을 복용하시면서 침 치료를 주 2, 3회 정도 받으신다면 이 호전 속도, 극복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일반 한약을 복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몸이 지치거나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거나 신경을 많이 쓰는 직업이시거나 굉장히 내가 이럴 정도로 내가 힘들진 않았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일단 공진단을 복용해서 그 떨어진 체력을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수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침치료와 한약치료 병행하신다면 단기간은 아니더라도 정상적인 수면 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침 치료와 한약 치료 이러한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이 수면장애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앞서서 우리 김정현 원장님이 시청자님과 직접 상담을 했었을 때 우리 시청자님 증상과 화병과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그쵸. 우리 시청자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화병으로 저희 건강한 의사로 많이 전화를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화병 꾸준히 치료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이제 그 화병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우라통이 터진다라는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속어로 뚜껑이 열린다라는 네. 표현들을 갖다 쓰기도 하죠. 이렇듯이 화병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빽빽하게 있어서 이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풀어주지 않으면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쌓여 있는 것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뭐 이를테면은 운동을 해서 땀을 빼준다든지 아니면은 산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뭐 내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면은 친구들과 수다를 떤다든지 아니면은 노래를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안에 이제 쌓여 있는 것들을 발산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생활 습관들을 가져주면 훨씬 더 이런 화병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이렇게 잘 발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성우 원장님도 우리 화병 때문에 고생하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화병 일단 화병이 있는 경우 이게 사실 남편이, 아들이, 딸이, 부모님이 또는 뭐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부인이 내 스트레스를 주고 이 화병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 화병까지는 그럭저럭 그래도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병이 심해져서 우울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 굉장히 힘든데요. 아까 김정현 원장님이 뭐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아까 치매 증상 화병 증상에 읽어주신 부분에 보면 제가 인상 깊어서 적어뒀는데 삶이 허무하게 느껴지고 자신이 초라하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런 부분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도 당신은 전혀 초라하지 않기 때문에 거울을 한번 보고 난 잘할 수 있다. 난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도 힘들다. 주변의 한의원 또는 의원을 찾아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